데일리 브리핑. 네,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이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잇따른 자연재해 등 각종 요인으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과 차량 보험료가 급증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제한되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라 철수를 했었는데 대형 보험회사 올스테이시 보험료를 30% 인상하면서 다시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가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미주 한인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 마크 정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정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주택과 차량 보험료가 이게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습니다. 이 각종 네. 요인들이 있겠는데 올해도 뭐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캘리포니아 주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단 왜 캘리포니아 주만 좀 유독 많이 오르냐에 대한 그 답변은요. 그 캘리포니아 주가 좀 다른 주하고 비교할 때 뉴욕 주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구 밀집 지역이고 또 범죄가 많은 도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그 산불, 홍수 요새 지금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그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사 클레임 발생률이 무려 80%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는 그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는데요. 그 1988년도에 그 주민 발의된 그 보험료 인상 규제 법원 저희가 그 프로포지션 그 103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 보험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로부터 그 요청 들어와 있는 보험국에 요청 들어와 있는 건수는 한 1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주택보험은 네. 뭐 그렇다 손 치고요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네. 자동차 보험비는 왜 그렇게 오르는 겁니까? 자동차 보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동안 그 클레임이 아주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그 전보다 많이 교통사고, 뭐 도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클레임 발생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사실은 그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그 입장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무보험 차량이 증가되게 되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이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이제 그 자동차 등록 자체가 이제 서스펜드되게 돼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실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결국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보험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만약에 무보험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내가 갖고 네. 있는 보험 그 UM이라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UM 처리하는 그 퍼센티지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네요. 예를 들자면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험료가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소폭 인상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예. 조금 이제 많이 올랐을 경우에만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시는 게 좀 유리하시다. 왜 그러냐면 그 새로 가입할 때 요즘 보험사에서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무보험 차량 카버리지 있죠. 네네. 그 UM이라고 그러는데 예. 어니셜드 모터리스트. 예. 그 카버리지의 리밋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불 이상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2만 5천 불, 3만 불까지만 주겠다. 조건이. 네. 그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보험료를 아끼는 건 괜찮은데 절감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네. 이 캘리포니아주는 제가 알기에는 말입니다. 이 보험료 인상이 그렇게 보험회사들로서는 쉽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형 보험사들이 쉽게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니까 아예 철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뭐 새로운 신규 보험을 안 받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정책을 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스테이시 이제 보험료를 30% 인상하고 다시 신규 고객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스테이트는 이제 미국에서 한 네 번째로 큰 회사인데요. 네. 이제 캘리포니아 자동차 보험 시장의 한 12% 정도를 요새는 한 12에서 15% 정도 점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신규 가입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 에이전트를 통한 신규 가입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소비자가 직접 그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그 직접 가입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근데 단지 그동안 그 올스테이지 가입 시에 뭐 6개월 보험료의 절반을 다운페이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조정을 거쳐서 2월 7일자로 그 보험료 그 절반을 내야 다운페이로 하는 그런 그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보험료 이런 규제책을 만들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장은 좋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내려가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 시장 철수로 이어지니까 그 몇 개 보험사로 이렇게 소비자가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뭐 아주 불리한 조건인데도 보험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주는 보험료 인상에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올스테이트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험료를 30%나 인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제한을 이제 두고 있다는 말은 그 못 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보험국에 신청을 해서 예. 그 주보험국에서 승인 절차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절차에 개입하고 있는 게 이제 소비자 옹호 단체예요. 예. 네. 저희가 뭐 아시는 데 중에는 뭐 컨슈머 워치독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소비자 옹호 단체가 개입을 해서 보험사하고 이제 보험국 사이에 이게 중재가 그 보험료 이렇게 절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개입을 해서 자, 요 정도까지만 너네 자료를 보니 이 정도까지만 올리면 될 것 같다. 이래서 지금 보험료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보험료 조정을 해서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30%를 인상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올스테이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그 올스테이트이 30% 인상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올스테이트이 엄청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들리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네. 스테이트팜도 21% 이제 승인 받았고 가입코도 12.8% 인상 승인 받아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승인 그 요구가. 그게 앞으로 계속 그 인상 승인을 받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아마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철수했던 그 회사들이 다시 그 사업 재개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보험사끼리 그런 경쟁적인 상황이 일어날 거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소프트 마켓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런 소프트 마켓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근데 그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동안 그러면 보험료 인상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말입니다. 이 보험료를 저도 사실 올스테이트에 이제 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그 비를 보니까 정말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긴 내야 되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이 그렇게 발생해서 피해가 크다 그러면 그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 산속에 진 집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 피해를 봐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동차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도둑이 많은 지역, 뭐 또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정말 얌전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올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차등을 두고 있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파이어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산불 좀 위험 지역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지대에 좀 이제 브러쉬가 많고 나무가 많은 지역들. 그런 데들은 이미 보험료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거나 또는 그 갱신을 거절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거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다른 보험사를 이제 쇼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도 이미 거기는 산불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그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 네. 운영하는 그 일종의 보험사인데 그쪽에 신청을 해서 산불만 화재에 대한 것만 이제 커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입장이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책임 보험에 대해서는 뭐 사고나 이런 다른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네. 그 자동차 보험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 가격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많이 매겨지는데 특히 비싼 차일수록 이미 보험료는 많이 인상된 입장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일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본인의 차량 그 밸류가 한 25,000불 미만이신 분들은 그 캘리포니아 로우 코스트 오토모빌 인슈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캘리포니아 저비용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 뭐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요. 예. 네, 그거는 이제 가족 수하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단지 그 한 가지는 그 가격이 무지하게 쌉니다. 일반 보험사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자동차 밸류가 25,000불 미만이어야 된다는 이제 조건이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단지 한 가지 조건은 그 라이빌리티 그러니까는 내 잘못으로 해서 본인 차량이나 그 상대방한테 상대방 차량이나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커버가 되고요. 내 차량에 대한 이제 손해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 저희가 보통 라이빌리티 커버리지만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차는 내가 고쳐야 되는 거고 나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만 보존을 해주는 거네요. 차량의 수리비와 상대가 다친 것까지 해주고 그거는 이제 커버해주는. 근데 이제 그게 조건이 소득과 가족 수와 그다음에 그 밸류 차의 밸류 25,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금 아주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25,000달러 이상의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대책이 없는. 만약에 일단은요. 먼저 보험료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뭐 무보험 차량이 증가했으니까 무보험 차량 일단 커버리지 한도는 한 5만 불 이상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커버리지 중에 좀 뺄 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빼야 되고요. 그리고 갱신일 한 1, 2개월 전에 미리 쇼핑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쇼핑을 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고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 마크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